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 내용은 삼성전자 5G, 4G 이중 통신 기술로 세계 최고 다운로드 속도 구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5G, 4G 기지국을 동시에 이용하는 기술로 세계 최고 다운로드 속도를 구현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5G와 4G 기지국을 동시에 활용했다라고 하면서 이 최고의 다운로드 속도를 구현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4G와 5G 기지국을 동시에 이용하는 기술이 뭐냐? 보통 보면 Non-Stand-Alone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것은 Non-Stand-Alone 기술이 아니라 각기 다른 것. 그래서 Stand-Alone 기술을 가지고 있는 5G를 가지고 이 4G 기지국까지 같이 이용해서 최고의 속도를 구현했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죠. 지금 4기가 바이트 용량의 풀 HD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수 있는 속도는 단 6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삼성전자는 28GHz 대역입니다. 이게 초고속 지금 대역이죠. 이 28GHz 대역 5G 기지국과 4G LTE 기지국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통신 Dual Connectivity 기술로 업계 최고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28GHz를 지금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28GHz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죠. 또 이것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28GHz 대역 5G 통합형 기지국과 1.9, 2.1GHz 대역 4G LTE 기지국, 그리고 삼성전자 핸드폰인 갤럭시 S20 플러스 스마트폰 등 상용 제품을 활용해서 5.23GBps 다운로드 속도 시연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 5.23GBps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에 4.25GBps 다운로드 속도보다 훨씬 개선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측정을 했는데 그때는 4.25GBps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23GBps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로 기존에 전국적으로 촘촘히 구축된 4G LTE, 지금 4G LTE는 지금 촘촘히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5G의 고주파 대역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기만 하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것이죠. 이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죠. 지금 5G 초고주파 대역이 28GHz 대역이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한국의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증명했듯이 사용자들은 5G, 4G 이중 통신을 통하여 5G 서비스의 제한적인 커버리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실제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만약 이 초고주파 대역 기지국이 생기게 된다면 초고주파 대역뿐만 아니라 4G 4G 대역까지 같이 아우르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5G 대역만 있는 곳, 5G 대역으로 28GHz 대역만 있는 곳은 훨씬 더 빠르죠. 그것만 받을 수 있으면.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많이 뭉치거나 그래서 5G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처럼 국내 5G 통신 시장에서 약 40%나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진짜 5G로 불리는 초고주파 대역, 말하자면 28GHz 대역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사용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GHz 대역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동통신 사업자는 데이터 통신을 집중되는 강남역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에 5G 고주파 대역 기지국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사용자는 5G 서비스 초기 제한적인 커버리지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최상위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설지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에어설계그룹 상무님은 앞으로도 5G 기술의 한계에 도전해
전 세계 사용자들이 전에 없던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경험하고 통신 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왜 이렇게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 내보이냐? 삼성전자에서 4G LTE 통신 장비도 만들죠. 5G에 대해서 스탠드 얼론 기술의 지금 28GHz의 통신 장비도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 삼성전자의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의 기술은 이만큼 좋으니 우리 걸 써달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28GHz 대역이 우리나라에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점은 28GHz 기지국이 한국 내에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1월 말까지 구축된 5G 이동통신 28GHz 기지국은 이동 3사의 의무 수량 4만 5천여 대 중에 45대로 0.1%에 불과합니다. 특히 KT는 2021년 1월 말까지 28GHz 기지국은 한 대도 구축하지 못했어요. 지난 1월 31일 기준 이동통신 3사 무선국 운영에 가능한 준공신고 단계 28GHz 기지국은 SK텔레콤이 44대, LG유플러스가 1대, KT가 0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28GHz 기지국에 대한 그림인데요. 보면 SK텔레콤이 1월 31일 기준이에요. 거의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보면 44대, KT 0대, LGU 플러스 1대. 그래서 총 45대. 이게 국회에 제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8GHz대역 5G 주파수를 할당을 신청하면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2021년까지 3년간 총 45,215대의 28GHz 기지국을 구축하겠다고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어요. 계획서상에 지난해까지 할당된 기지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LG텔레콤이 6,311대, KT가 8,000대, 그리고 LG유플러스가 5,000대로 총 19,338대가 지난해 할당된 기지국이에요. 그런데 45대밖에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KT 관계자는 왜 0대냐? 현재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 인근을 비롯해서 서울, 수원, 대구, 대전 등에서 시험망을 구축에 운영 중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28GHz 기지국 구축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운영 중인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28GHz 기지국은 실제로는 없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동통신사들이 왜 28GHz 기지국의 구축을 주저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좀 알아보면 28GHz 초고주파 통신은 다른 무선 통신의 간섭을 덜 받고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망 구축에 사용되는 3.5GHz 대역보다 3배 내지 4배 이상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만 보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커버리지가 작아요. 말하자면 3.5GHz보다 전달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죠. 이것이 28GHz 5G가 꿈의 5G라고 불리지만 해외에서도 전국망 구축에 활용되지 않는 이에요. 한국뿐만 아닙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28GHz 5G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물론 28GHz 5G는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구축이 돼 있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20, 갤럭시 21이 미국에 판매됐을 때 28GHz용 그 모뎀이 장착이 돼서 판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되진 않죠. 시골까지 되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 3.5GHz로 커버리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우 단국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 교수님은 5G 커버리지가 주기적으로 공개되기도 하고 지하나 실내에서 5G가 잘 터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니 이 통사들이 28GHz 기지국 구축보다는 전국망에 사용되는 3.5GHz 투자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커버리지가 작잖아요. 커버리지가 작기 때문에 짧아요. 그리고 어떤 물체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 이 물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작아요. 그래서 지하나 실내에서 잘 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28GHz보다 3.5GHz의 투자가 더 집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3.5GHz 기기에 대해서, 통신 장비에 대해서 지금 세계 1위라고 불리는 데가 지금 화웨이죠. 그리고 이것을 쫓아가려고 했던 회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28GHz 대역의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냐? 삼성전자예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를 공개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28GHz 기지국이 구축되어야만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28GHz 전국망 구축이 되어야만이 이 기술의 상용화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이번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한 것까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어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술이 이렇게 좋으니 특히 28GHz 대역의 그 통신 장비의 기술은 삼성전자가 최고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 기술과 융합해서 4G 기술까지 융합하니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 그러니 우리 제품을 써줘. 그리고 4G 제품도 우리 제품이면 더 좋겠어. 라는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해서 어필은 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28GHz의 그 가장 적합한 기지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된 후에 이 기술이 적용되는데 이 기술을 공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28GHz 이것은 지금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금 3사와 같이 공동으로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